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4학년 2학기 7단원 독서감상문을 써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글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직접 써보는 시간을 해볼 건데요. 국어책은 234쪽부터 237쪽, 국어활동은 60에서 70쪽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독서감상문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읽은 도서가 나와 있어야겠죠. 그 다음 지은이 출판사가 적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읽었는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줄거리와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 감명받은 부분, 읽고 난 후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나 뭐 글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먼저 독서감상문을 쓸 책을 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친구들이 독서감상문을 쓸 책을 어떻게 정했는지 한번 교과서 234쪽을 살펴보면서 자신은 독서감상문을 쓸 책을 이렇게 정해보겠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잠시 영상을 멈추고 234쪽에 독서감상문을 자신은 어떻게 정할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독서감상문을 쓸 책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볼게요. 자, 내가 관심이 있는 내용이라서 이 책을 골랐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책이어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겠죠. 자, 그 다음 새롭게 한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을 골랐어. 책 속 인물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랐어. 책을 읽고 좋은 교훈을 얻어서 이 책을 골랐어. 여러분들 이 밖에도 내가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든지 아니면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자신의 경험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고 쓸 책을 정해봅시다. 선생님은요, 지구와 달, 교과서의 예시 자료처럼 표지에 있는 지구와 달 사진을 보고 책 내용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지구와 달이라는 책을 골랐어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 본인이 독서감상문을 쓰고 싶은 책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책 제목과 그리고 책을 고른 까닭을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독서감상문 쓸 책을 모두 정해보았겠죠?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독서감상문을 쓸 책에 대하여 말해봅시다. 교과서 235부터 236쪽입니다. 자, 독서감상문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독서감상문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 나오는 독후감 쓰기 방법은 동화, 소설 같은 이야기책을 읽은 뒤에 쓰는 방식이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적합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독서록은 보통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선생님은 총 4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1단계, 책을 읽게 된 이유를 씁니다. 2단계, 책의 줄거리를 씁니다. 3단계,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씁니다. 4단계, 다짐, 바람을 씁니다. 자,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학생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접해보았을 법한 흥부와 놀부, 마당을 나온 암탉, 강아지똥, 나쁜 어린이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읽어본 책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1단계, 책을 읽게 된 이유를 씁니다. 이건 한두 줄이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 서점에 갔다가 책 겉표지가 흥미롭게 생겨서 읽어보게 되었다.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제목이 재미있어 보여서 읽게 되었다.
인터넷을 하던 중에 책 줄거리가 나온 광고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읽어보았다. 책을 무엇을 읽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친구가 재미있게 읽고 있길래 나도 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벌써 독서록 한두 줄이 완성된 거예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책의 줄거리를 간추려서 씁니다. 이건 2줄에서 4줄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줄거리는 어떻게 쓰냐고요? 주인공이 어떠어떠한 행동을 해서 또는 어떤 사건을 겪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간추려서 쓰면 끝이에요. 또는 자기가 육하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육하 원칙을 이용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책의 줄거리는 절대 길게 쓰지 마세요. 줄거리를 길게 쓰는 독후감은 좋은 독후감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를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흥부와 놀부입니다. 착한 흥부는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어 그 보답으로 부자가 되지만 욕심이 많은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철장에서 도망 나온 뒤 자신의 꿈과 자유를 위해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기른 청둥오리의 아기를 위해 몸을 바치는 이야기였다. 만약 자기가 독후감을 길게 쓰고 싶으면 줄거리를 조금 더 늘려도 괜찮습니다. 다음 예시 자료를 볼게요. 강아지똥입니다. 수달구지에서 떨어진 강아지똥은 길에 버려지게 된다. 그곳을 지나는 모든 것들이 더럽다고 외치며 강아지똥을 피한다. 그래서 강아지똥은 슬퍼한다. 하지만 나중에 민들레 씨앗을 도와주면서 자신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네, 나쁜 어린이표입니다. 선생님에게 착한 어린이표를 받고 싶어 하던 건우는 계속 나쁜 어린이표만 받게 된다. 잘 하려고 할수록 결과는 나빠지기만 한다. 그러던 중 건우가 쓴 수첩을 선생님이 보게 된다. 크게 혼날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담임 선생님은 건우를 잘 이해해주게 된다. 자, 예시자료 잘 보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 생각과 느낀 점 쓰기입니다. 단순히 재미있었다, 슬펐다 이런 식으로만 쓰면 안 돼요. 느낀 점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줄게요. 느낀 점 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대사를 사용하기. 둘째, 질문하고 답하기. 셋째,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보기.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좋고 독후감 양을 더 늘리고 싶으면 2-3가지 더 써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대사를 사용하기. 인상 깊은 장면은 여러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해요. 재미있거나 슬펐거나 화가 났거나 무서웠거나 이런 감정이 든 장면이나 대사를 그대로 가져온 뒤에 느낀 점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부와 놀부입니다. 흥부가 놀부네 집에서 뺨을 맞고 내쫓길 때 가슴이 아팠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기뻤다.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마당을 나온 암탉이 죽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았다. 강아지똥입니다. 강아지똥이 마지막에 자신을 희생하며 민들레꽃이 피도록 돕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그 부분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나쁜 어린이표입니다. 선생님도 나쁜 선생님표, 착한 선생님표 받으세요. 라고 주인공이 말할 때 통쾌했다. 주인공만 평가받는 것이 불공평해 보였기 때문이다. 다음은 둘째, 질문하고 답하기입니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면서 느낀 점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부와 놀부입니다. 왜 놀부는 벌을 받게 되었을까?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것 같다. 나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왜 잎사귀는 청둥오리가 진짜 자식이 아닌데도 희생했을까? 비록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기른 정이 있어서였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다. 강아지똥입니다.
왜 강아지 똥은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했을까? 주변에서 냄새난다고 구박했기 때문이다. 나는 다른 친구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쁜 어린이표입니다. 왜 선생님은 주인공에게 나쁜 어린이표만 주었을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나쁜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선생님이었다면 학생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고 잘 판단했을 것 같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질문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괜찮아요. 질문을 해놓고 이것에 대한 답은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셋째,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보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떠올려서 이야기와 공통되는 부분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부와 놀부입니다. 나도 놀부처럼 욕심을 부리며 동생을 괴롭힌 적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잎사귀를 보니 우리 부모님이 생각났다. 매일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시고 돈 벌어 오시는데 감사함을 느껴야겠다. 강아지 똥입니다. 나도 예전에 강아지 똥을 본 적이 있다. 그때는 단순히 더럽다고 피하기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똥은 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쁜 어린이표입니다. 나도 예전에 주인공처럼 선생님에게 혼난 적이 있다. 짝이 먼저 말을 걸어서 답변한 것이었는데 같이 혼난 것이었다. 그때 억울했는데 이 주인공도 그런 상황과 비슷해 보여서 공감이 많이 되었다. 이상 3단계 생각과 느낌 쓰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 다짐, 바람을 씁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다짐, 바람이어도 좋고 책 주인공에게 바라는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부와 놀부입니다. 흥부와 놀부 책을 읽고 나서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이 책을 읽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잎사귀가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강아지 똥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나쁜 어린이표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무작정 미워하기보다는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책이든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다음에는 이 작가가 쓴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다. 이상 독서록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줄게요. 1단계, 책을 읽게 된 이유를 씁니다. 2단계, 책의 줄거리를 씁니다. 3단계,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을 씁니다. 4단계, 다짐, 바람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독서가 음상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뭐 4단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대사를 사용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그리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보기. 지금 이 영상은 여러 번 돌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조금씩 그 뒤로 해서 다시 보면서 적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서감상문을 쓸 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독서감상문을 쓸 책을 떠올려보고 여러분들 국어책에 책 제목, 책 종류, 책을 읽은 까닭, 독서감상문을 쓰고 싶은 까닭, 책을 읽고 생각하거나 느낀 점, 뭐 그 물음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인상 깊은 장면이나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음에 해보고 싶은 점, 뭐 또 다른 생각 등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독서감상문을 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독서감상문을 쓸 내용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메모지가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았던 독서감상문을 쓰는 방법을 딱 이렇게 써놓고 책을 읽게 된 이유, 책의 줄거리, 생각이나 느낀 점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대사 사용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지어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에 여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독서감상문에 나타내고 싶은 생각을 정해보고 제목과 그리고 나타내고 싶은 생각을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독서관 산문의 제목은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 땡땡의 일기, 땡땡이의 편지 뭐 등등 뭐 여러가지 독서관 산문을 쓰는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고요. 예, 독서관 산문을 쓰는 책을 읽고 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으로 제목을 정해주어도 좋습니다. 나타내고 싶은 생각, 여러분들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독서관 산문에 나타내고 싶은 생각을 정해보세요. 자, 이제 3에서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독서감 상문을 써볼게요. 붙임사를 뜯고 나서 붙임사에 쓰기 자료를 여러분들 활용해주세요. 네, 아까 지금 보였던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진짜 독서감 상문을 여러분들 한 편의 독서감 상문을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이 3단계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은 독서감 상문을 여러분들 모두가 읽었을 때,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 자료이기 때문이에요. 자, 처음에는 책을 읽게 된 이유를 한 3줄에서 4줄 정도 적어주고요. 2단계에서 책의 줄거리를 한 3줄에서 4줄 정도, 이렇게 짧게 적어주세요.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생각이나 느낀 점, 인상 깊었던 장면 또는 대사를 2-3줄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느낀 점도 한두 줄 정도 적어주도록 합니다. 또 질문하고 답하기. 왜 주인공은 이렇게 행동했을까? 왜 뭐 이럴까?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을 이 답을 한 2-3줄 정도 또 적어주면 좋습니다. 또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자신의 삶과 관련된 나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주인공처럼 행동하지 않고 나는 다르게 행동했을 것 같다.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이나 느낀 점을 한 2-3줄 정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붙임사에 독서감상문 쓰기 자료를 활용해서 독서감상문을 써보도록 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독서감상문 한 편을 완성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쓴 독서감상문을 친구들과 바꾸어가며 읽기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튜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쓴 독서 감상문은 어떻게 쓴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다 못한 니콜라스는 아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지입니다. 혹시 옛날에 썼던 독서록 크리스마스를 구한 소녀 기억하시나요?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보시고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를 구한 소녀의 전작인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년이라는 책을 읽어볼 거예요. 딱 보니까 산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겠죠? 책도 두께가 좀 있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읽어보러 가겠습니다. 책 제목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년, 지은이 매트 헤이그. 니콜라스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엄마는 곰을 피하려다 돌아가셨고 아빠와 함께 허름한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엘프들이 사는 마을 엘프헬름을 찾아가 엘프가 있던 증거를 찾아 돈을 벌기 위해 떠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를 돌봐준답시고 온 고모 카를레타는 오히려 니콜라스를 학대한다. 참다 못한 니콜라스는 아빠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죽을 뻔도 했지만 결국 엘프들의 마을 엘프헬름을 찾는다. 그러나 항상 들어오던 바와는 달리 엘프들은 슬프고 무기력했다. 게다가 그 이유가 자기 아빠가 주도한 납치 사건이라는 일을 알아버린 니콜라스는 충격에 빠지지만 마음을 추스르고 모든 일들을 올바르게 다잡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타클로스로 거듭난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불가능이란 아직 찾지 못한 가능성일 뿐이란다 가 이 책의 명언인 것 같다. 맞는 말이다. 외계인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 넓은 우주에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우리 지구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꽉 막힌 생각이 아니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행성에서는 지능을 가진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런 확실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을 품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에 나오는 그대로 불가능이란 아직 찾지 못한 가능성일 뿐이니까. 후속작 못지않게 정말 재밌는 책이네요. 저희 동네에 어떤 가게가 아직 할로윈도 안 됐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도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읽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책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에 있는 플록 블리첸과 니콜라스도 너무 귀엽네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할아버지라는 말보다 산타클로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이 책에서 산타클로스라는 말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픽시 언어로 똥배 나온 이상한 남자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확실히 크리스마스 할아버지의 이미지가 좀 통통하시긴 하시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년 잘 읽었고요. 다음에 읽을 책은 바로 엄마 좀 부탁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전체적으로 책의 두께도 얇고 글씨 크기도 커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네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주에 저와 함께 알아봐봐요.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자, 크리스마스로 불리는 소녀라는 책을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 그 북튜브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꿈꾸는 아이, 꿈꿀 권리가 있다. 여러분들 한창 꿈이 많을 나이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되고 싶은 꿈 많이 꾸었으면 좋겠고 꿈꿀 권리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너는 이거 안 돼 뭐 이런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꿈 많이 꿀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많은 책들 중에서 공통점을 딱 하나만 뽑자면 바로 모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진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꿈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급전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의 책 때문이죠. 이번 책 제목은 바로 책 읽는 아이 꿈꿀 권리가 있다 라는 책입니다. 전 책을 읽으니까 꿈꿀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은 왜 책을 읽는 아이가 꿈꿀 권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자고요. 책 제목, 책 읽는 아이 꿈꿀 권리가 있다. 지은이 조성자. 책을 읽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경험을 하기 위해서일까? 이 작가는 꿈을 꾸기 위해서라고 할 것 같다.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책들이 있다. 문학, 과학, 역사 등등등. 그리고 가령 과학을 예로 들자면 그건 또다시 생명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책들 중에서 공통점을 딱 하나만 뽑자면 바로 모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난 여태까지 책을 읽으며 쓸모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책을 한 권 내려면 적어도 1년이 필요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는 최상의 책이다. 그러니 어떤 책이든지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내 책이 아닌 도서관 같은 곳에서 빌린 책이더라도 조심스럽게 다루자. 미국의 시인 에머슨은 책만큼 우리를 멀리 항식시켜주는 배는 없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걸 보고서 참 감명 깊었던 말이 책에서 본 장소에 직접 가보는 것이 쉬워졌어. 하지만 아는 것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듯 여행할 곳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그곳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단다. 로마의 폼페이를 방문했는데 폼페이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희 앞에 있는 유물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에 불과하단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깊이 와닿게 하는 그런 글이네요. 그럼 모르는 게 악이다는 어떻게 설명해? 100여 권의 책을 한데 모았다라고 100권이 넘는 책들을 소개해주는 건데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안 읽은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도 책은 막 몇십 권씩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걸 다 읽으려면 몇백 년이 걸릴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리에 담을 순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추천해준 책은 정말 좋은 책일 테니 나중에 한번 꼭 읽어봐야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꿈꾸는 아이, 꿈꿀 권리가 있다는, 책을 읽은, 독서록 쓰는 아이 예진의 독서 감상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직접 독서 감상문을 써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독서 감상문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